한때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 는 말이 당연하게 들렸어요. 부모 세대는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았고 실제로 집값 상승 덕분에 자산을 불릴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가구의 76%가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어요. 노인층만 보면 그 비율이 80에서 90%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자산 구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볼까요? 집값은 오르락내리락하고 사겠다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20, 30년 후 집을 사줄 젊은 세대가 급격히 감소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과거처럼 집값은 언젠가 다시 오른다. 는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은퇴 후에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면요. 집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이 노후에는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연금 문제예요. 한국 노인의 29%만이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전히 자녀의 지원에 기대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걱정하며 살고 있죠. 선진국에서는 노인의 60에서 90%가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어요. 퇴직연금 수익률도 문제예요. 미국의 평균 연금 수익률은 8%, 일본은 3.8%인데 한국은 고작 2% 수준이에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해요. 집 한 채에 모든 걸 걸기보다는 금융자산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해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투자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노후 생활의 격차는 점점 더 극심해질 거예요.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로 전환하자. 아직도 내 집 한 채면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위험한 착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특히 50대 이상 세대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노후를 보장해줄 안전망처럼 여겨졌어요. 집값은 결국 오른다. 땅은 절대 손해보는 투자 수단이 아니다. 이런 믿음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죠. 사실 과거에는 이런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어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랐고 부동산을 사두기만 해도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세대는 월급을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힘든데 부모 세대는 그때는 땅값이 싸서 집을 사기 쉬웠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어요. 집값이 영원히 오르기만 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미 일본은 과거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30년 넘게 하락하는 상황을 겪었어요. 혹시 일본의 부동산 붕괴 사례를 들어보셨나요? 1980년대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지금 안 사면 나중엔 못 산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러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회복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상황도 일본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과거에는 집값이 오르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집을 사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첫 번째, 집을 살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젊은 세대가 많았고 이들이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젊은 세대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거예요. 2024년부터 2040년까지 한국의 20에서 30대 가구는 130만 가구 감소할 전망이에요. 반면 노인 가구는 530만 가구 증가한다고 해요. 즉,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거래가 어려워요.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일본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일본의 땅값이 가장 비쌌던 1980년대와 지금 한국의 땅값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의 3배 이상 비싸요. 부동산이 비싸다는 건 앞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부담이 커졌어요. 높은 이자를 내면서까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점점 얼어붙고 있어요. 그래도 집값이 떨어져도 결국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노후에는 자산보다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집값이 올라도 집을 팔지 않으면 내 생활비로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막상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해 부동산은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이에요.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없어요. 팔려고 해도 금방 팔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집 유지비,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등 다 계속 들어가요. 반면 금융자산은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요. 연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적금이나 펀드는 필요할 때 해지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주식이나 채권은 필요할 때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모두 팔고 금융자산에 올인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선진국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50대 50 비율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76%로 지나치게 높아요. 앞으로는 부동산 비중을 점점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려야 해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예금,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해요.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부동산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 답이에요. 이제는 자산을 분산해야 할 때예요.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부동산만 믿지 말고 연금과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노후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일했고 어느 정도 자산도 마련했으니까 노후는 문제없겠지?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저축도 했으니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요. 지금 은퇴한 세대 중 많은 분들이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이상이 충분한 연금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어요. 한국 노인의 29%만이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자녀의 도움, 부족한 저축, 불안정한 아르바이트에 의존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노인의 60에서 90%가 연금을 주요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커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바로 연금 준비의 부족 때문이에요.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금이에요. 연금은 한번 모아두면 평생 동안 생활비를 보장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할 때 반드시 연금부터 신경 써야 해요. 연금의 3층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3가지 연금을 함께 준비하면 노후의 안정성이 확실히 높아져요.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에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가 보장돼요. 하지만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 금액이 적으면 연금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직장인은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자영업자나 전업주부는 선택 가입해야 해요. 지금이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납부하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세부터 월 9만 원씩만 납부해도 60세부터 월 58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쌓아두는 연금이에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연금 형태로 운용하면서 노후에 사용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연금을 운용하고 퇴직 후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방식. DC형 확정기여형, 개인이 직접 연금을 운용하며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DB형은 안정적이지만 운용의 주체가 회사라서 개인이 관리할 수 없어요. DC형은 본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지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2%대로 낮아요. 반면 미국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8%, 일본은 3.8%예요. 미국은 퇴직연금의 60에서 70%를 주식펀드에 투자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78%가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에 묶여 있어요. 퇴직연금이 DC형이라면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적립식 펀드, ETF 등 투자 상품의 일부 자산을 배분하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옵션을 잘 확인하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도 추가로 활용하면 좋아요. 개인연금은 본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연금이에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활용하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있음. IRP 개인형 퇴직연금,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 가입 가능, 연금보험, 변액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해요.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 연금저축, IRP 등을 적극 활용하면 좋아요. 단순히 예금에 넣어두기보다는 주식형 펀드, ETF 등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해요.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금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이에요. 국민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노후 소득을 늘리고, 개인연금으로 추가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에요. 연금은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연금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해요. 연금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지금까지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금융자산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연금이라는 강력한 노후 대비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연금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노후 소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2%대에 불과해요. 반면 미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8%, 일본은 3.8% 수준이에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에요. 미국과 일본의 퇴직연금 운용 방식 비교. 미국 퇴직연금의 60에서 70%를 주식 펀드에 투자. 일본 55%를 주식형 펀드에 운용. 한국 78%가 원리금 보장형 예금, 채권에 묶여 있음. 한국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안정적인 예금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안전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노후 자산을 제대로 불릴 수 없어요. 이제는 연금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해요. 퇴직연금에는 DB형 확정급여형과 DC형 확정기여형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연금 운용 방법이 달라져요. DB형 퇴직연금,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아요. DB형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퇴직할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즉 개인이 연금 운용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DB형 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낮다는 점이에요. DB형 연금의 특징. 퇴직 후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연금 운용을 회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수익률을 높일 기회가 없어요.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예금, 채권 상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요. DB형 연금을 선택한 경우 어떻게 보완할까요?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을 추가로 준비해야 해요. 퇴직 이후 연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지 말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DC형 퇴직연금 본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지만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요. DC형 확정기여형 은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고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즉 본인이 운용을 잘하면 퇴직 후 받을 연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운용을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DC형 연금의 특징. 개인이 직접 연금을 운용할 수 있어서 수익률을 높일 기회가 많아요. 하지만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운용을 제대로 못해서 손실을 볼 위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DC형 연금을 선택한 경우 어떻게 운용할까요? 연금 자산을 예금에만 넣어두지 말고 투자 상품 ETF, 펀드 등을 활용해야 해요. 분산 투자 전략을 세워서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적립식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세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가 효과적이에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적립식 투자 전략.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세요. 시장이 하락할 때도 멈추지 말고 계속 투자하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어요. 퇴직연금 투자 가능한 상품 종류. ETF 상장지수 펀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높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채권형 펀드.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TDF 타깃 데이트 펀드. 은퇴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해주는 상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예요. 예금 50%, 주식형 펀드 30%, 채권형 펀드 20% 이렇게 나누면 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4.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의 활용 방법.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 IRP, 퇴직금 운용 가능, 세액공제 혜택 있음, 투자 상품 다양 연금저축,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 세액공제 혜택 있음.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ETF,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요.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을 구분해서 운용 전략을 세워야 해요. 퇴직연금이 DC형이라면 투자 상품을 활용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해야 해요. 적립식 투자, 분산 투자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까지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노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식이 좋다고는 하는데 손실이 날까봐 무서워요.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막연히 금융자산이 중요하다고 해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실전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자산을 운용할 때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공격적인 투자만 하면 손실 위험이 크고 너무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면 자산이 제대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전략,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노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택연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배당을 꾸준히 주는 주식에 투자하면 매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과 배당주를 활용한 현금 흐름 전략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퇴직연금에서 연금 수령 방식으로 월 50만 원, 개인연금에서 월 40만 원을 받고 배당주 투자에서 연 4% 배당률로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확보됩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배당주, 주택연금, 부동산 월세 등 다양한 수익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자산을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이세요. 한 가지 자산에만 투자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 예금, 채권의 30%, 배당주와 리츠의 20%, ETF와 펀드의 30%, 기타 대체 투자금, 달러, 부동산 소액 투자 등의 20%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예금과 채권, 배당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고 균형형 투자자는 예금과 ETF, 리츠, 배당주를 적절히 배분하면 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성장주, 글로벌 ETF,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 장기적으로 투자하세요. 노후 자산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도 당황하지 말고 계속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을 주는 자산을 보유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30년 동안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예상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 2% 금리의 예금에 넣어두면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연 5% 수익률의 채권에 투자하면 4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연 8%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ETF나 펀드에 투자하면 1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금보다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은퇴 후 추가 소득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소규모 창업을 통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을 통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부가 수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배당주와 리츠에 투자하면 꾸준한 배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활용해 월세 소득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노동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소득, 연금, 배당, 월세 등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노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실전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산을 분산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맞춰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에도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를 불안하게 보낼 것인가? 미리 준비해서 여유로운 노후를 만들 것인가?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